이란이 그걸 어기고 고농축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들켰어요. 트럼프는 목표가 뭐냐, 아예 탈수 기능을 없애는 거예요. 농축은 안 된다. 왜? 연료는 사오면 되니까.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무기만 있으면 최후의 수단 쓸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한번 쓰려고 그랬었어요. 4차 중동전 때. 아랍이 핵무기를 가지면 이스라엘은 끝나죠. 땅이 요만하잖아요. 핵무기 서너버리면 아예 사람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전쟁이 이게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특징은 가까이에게 너무 먼 당신이에요. 그거 잘못 보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작아도 날아오는 미사일 수백 발을 100% 요격한다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조한범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금 전쟁 수준의 폭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이스라엘이 13일 새벽 이란의 핵시설, 고위급 군 지휘관, 주요 군사시설 이쪽에 타격을 시작을 했죠. 대규모 타격을 했고 그 중심에는 핵심이 이제 핵시설이에요. 지금 이란은 핵무기가 없어요. 북한하고 달라요. 그리고 이제 핵무기를 만들려면 플루토늄 PU239하고 그 다음에 U235가 필요하거든요. 우라늄탄하고 플루토늄탄으로 나뉘는데 이게 이제 우라늄탄이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거고 저기 우라늄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거고 이제 플루토늄탄이 나가사키에 떨어진 거예요. 리틀보이하고 펜맨. 근데 원자력 발전소에서 우라늄 235 분열 물질을 갖다가 분열을 시키잖아요. 근데 자연계에는 이게 0.7%밖에 안 들어있어요, 광석에. 그러니까 이걸 긁어 모아요. 그걸 농축이라 그래요. 그래서 5%까지 한 3.5에서 5%까지를 농축을 시키면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에 들어가는 연료봉이 됩니다. 이게 저농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고농축, 이건 HEU라고, 이건 90% 이상, 95% 이상이 되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고농축 우라늄탄이 돼요. 연료봉을 3에서 3.5%짜리를 넣고 태울 거 아니에요? 다슴 빼내죠? 네. 그럼 이걸 재처리하면 그때 플루토늄이 생겨요. 그 또 쓸 수 있어요. 그걸 PU239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PU239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지. 태우고 나와야 되니까. 이게 이제 나가사키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죠. 네. 물질이.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란은 이 농축이에요. 나탄즈라고 하는데 또 포로도도 있지만 나탄즈라고 하는 데에 농축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어요. 세탁기 있죠? 탈수할 때 맹 돌아가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 원심 분리기로 써요. 물론 이제 가스 레이저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심 분리기법이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이란이 핵 문제가 왜 문제가 불거졌냐면 이란은 비확산 조약에 가입한 국가예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든 불법이에요, 국제적으로. 근데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는 NPT에 가입을 한 적이 없어요. 국제사회가 생션 제재를 부과할 수가 없었죠. 나는 약속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NPT 체제가 본격화하기 이전이니까. 근데 북한도 왜 문제가 되느냐? NPT 들어갔었거든요. 지가 탈퇴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하고 북한은 똑같죠. 근데 북한은 핵무기를 이미 가졌고 플루토늄탄도 있고 우라늄탄도 있어요. 근데 이란은 플루토늄탄은 문제가 안 되고 이 농축 단계였어요. 그래서 원래 5%까지만 해야만 되는데 NPT 비확산 체제 들어있으니까 5%까지면 그냥 원자력 문제 발전을 없어요. 위한 문제 거. 없어요. 근데 이란이 그걸 어기고 고농축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들켰어요. 그러니까 너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뭐 찌그럭뽀그럭 하다가 2015년에 포괄적 행동계획 이란 핵합의라고 그래요. 약자로 JCPOA라고. 이거를 미국, 이란부터 시작해서 몇 개 국가가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은 뭐냐? 농축의 수준, 저농축만 해라. 농축을 일단 몇 퍼센트 이상 올리지 마라. 그 다음에 만일에 사용 후 핵 연료봉이 생기면 이거는 재처리할 수 있으니까 전체를 해외로 반출한다. 그럼 플루토늄 만들 수 없잖아요. 자, 이 합의를 했는데 이스라엘하고 트럼프가 이게 기분 나빴어요. 왜냐? 세탁기 돌릴 때 탈수가 고, 중, 저죠. 근데 와이프한테 저만 돌려 그랬더니 사모님이 알았어 하고 약속했어요. 근데 출근했어. 그럼 중으로 할지 고로 할지 모르잖아요. 그거는. 창치가 있으니까. 바쁘면 뭐 고할 수도 있는 거지. 스위치만 올리면 되는 거니까 고농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나와버려요. 이란 핵합의에서. 그러니까 이란은 약속을 안 지켜? 그럼 그때부터 고농축을 해요. 현재 60%까지 농축을 한 거로 추정이 돼요. 본인들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90%까지 하면은 몇 주면 되거든요. 양은 또 문제지. 얼마나 할지는. 자, 그런 상황이니까 다시 트럼프 집권에서 2기가 돌아와서 바이든 때는 포괄적 행동 계획 그 수준 유지하려고 그랬어요. 복원하려고. 근데 이제 트럼프 2기가 되니까 다시 이란을 압박하는 거죠. 트럼프는 목표가 뭐냐? 아예 탈수 기능을 없애는 거예요. 고중저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탈수기를 빼려고 그러는 거예요. 농축 안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도 하지 마. 농축은 안 된다. 왜? 연료는 사오면 되니까. 사오면 되니까. 그쵸.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폭격한다는 말을 트럼프가 먼저 했어요. 미국 대통령 중에서. 그러더니 2달 전쯤에 야, 앞으로 6개월 시간 줄 테니까 협상해. 그래서 지금 6차 협상을 앞두고 있었어요. 15일이었어요. 그게. 네. 근데 13일 새벽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을 공격한 날이 공교롭게도 트럼프가 말한 60일 지난 바로 그 다음 날이었어요. 61일째였어요. 비밀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원래 이제 하메네이가 트럼프와의 협상에 나오는 거에 미온적이었어요. 하메네이 이제 이란은 신정국가니까 종교 지도자가 최고 높아요. 대통령은 미안하지만 핫바지. 왜냐 선거로 되지만 이 종교 지도자가 인준도 하고 해임도 할 수 있어요. 무슨 그게 데이즘 민주주의예요. 근데 하메네이가 86살이에요. 86살인데 하메네이가 자기는 협상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농축하겠다. 60%를 농축했다는 얘기는 핵무기를 가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주요 지휘관들 수뇌부들을 불러서 내각부터 회의를 했어요. 6시간 마라톤 회의를. 그랬더니 측근들의 얘기가 우리가 협상 안 하면 미국이 폭격할 거다. 그랬더니 하메네이가 한 번 불러서 해라 해서 하는데 계속 트럼프는 농축은 안 된다. 근데 하메네이는 농축은 우리 자존심이다로 계속 하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안 할 거다라고 판단하고 폭격을 한 거예요. 그 핵시설들을. 그리고 이제 네타냐후가 지금 이란이 몇 주 내에 핵폭탄을 만들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테러 집단에 유출하려고 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이제 폭격을 했다.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핵물질도 없고 기폭장치랑 결합해서 몇 주 만에 만들어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새빨간 거짓말이면서 아닌 게 뭐냐.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대한 남쪽으로 이집트, 사우디,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그 뒤에 이란, 예멘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이슬람 국가들에게 둘러싸여 있거든요. 네. 중동전도 4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거대한 이 아랍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핵무기가 유일한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 사활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핵무기만 있으면 최후의 수단 쓸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한번 쓰려고 그랬었어요. 언제냐면 이제 이 4차 중동전 때. 이때 이스라엘이 그전에는 잘 싸웠는데 이 아랍 세력의 기습에 의해서 선제적으로 무너져요. 그러면서 특히 시리아와의 국경 지역에는 골란 고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를 점령당하면 이스라엘은 다 내려다보여요. 전략적으로 생명줄이거든요. 지금도 강제로 점령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탱크 부대가 괴멸 직전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때 전폭기에 핵폭탄 장착을 결정합니다. 왜냐 뚫리면 죽으니까. 이스라엘 없어지니까. 그때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생명줄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아랍 이슬람권에서는 그 거대한 볼륨에도 불구하고 맨날 조그만 이스라엘한테 코피 터지니까 짜증나니까 아랍이 핵무기를 가지면 이스라엘은 끝나죠. 땅이 요만하잖아요. 핵무기 서너 발이면 아예 사람이 못 살아요.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거 옳다는 건 아니에요. 국제정치는 냉정하니까. 자기들은 가지는데 주변국이 핵을 가진다는 건 목숨을 걸고 막아요. 이미 이라크 원전 폭파했고 시리아 원전 시설 폭파했어요. 둘 다 핵무장을 시도했거든요. 이스라엘이 폭격한 거예요. 폭격했어요. 이미 과거예요. 이미 옛날 얘기예요. 벌써 뭐 전설적인 얘기 그 정도 시기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지구상의 지도에서 지워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란의 신정국가가 이 나라가 핵무장을 거의 근접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언젠간 폭격할 거예요. 이거는 놀라울 일이 아니다. 합의가 안 되면 언젠가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농축 능력을 이란이 유지하는 합의가 있는 한 언젠간 폭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경이에요. 그러면 이란은 또 왜 저렇게 핵무기에 집착을 하느냐? 중동의 국제정치 질서예요. 왜냐하면 이란은 중동의 패권 국가가 되고 싶어요. 페르시아잖아요. 원래 세계를 지배해. 근데 이란은 일단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방대하지. 딱 중동의 중심에 있어요. 중동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다 연결하는 그 거대한 중심에 있어요. 사막국가 사우디와 다르게 골고루 지형이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생긴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란만 민족이 달라요. 페르시아 민족이에요. 언어도 페르시아어를 써요. 그치, 아랍 민족이 아니네요. 아랍 민족이 아니에요. 사우디, 이집트 이게 다 아랍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하면은 아랍 사람들은 아랍인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슬람의 무함마드, 마호메트의 뿌리를 둘 다 두고 있는데 전 세계 이슬람교의 90%는 수니파예요. 그 다음에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시아파가 한 10% 돼요. 소수잖아요. 아랍은 다 수니파인데. 페르시아 인종이고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시아파니까 수니파하고 시아파는 기독교하고 이슬람권 사이보다 사이가 더 나쁘면 나쁘지 좋지가 않아요. 같은 종파인데. 왜냐? 무함마드가 사후에 그 후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후계자가 자기 사촌인 알리가 네. 이제 일대 후계자가 돼요. 그럼 사촌님 피가 섞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아파예요. 그러니까 정통파. 이 무함마드를 잇는 직계 라인이 바로 이 이슬람의 정통성을 가진 후계가 돼야 된다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아파는 누구냐? 아니다. 무함마드의 대리인은 네. 일반인도 될 수 있다. 이러면서 여기 충돌하면서 알리의 후대였던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충돌해요. 계속 충돌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 시아파 쪽이 이쪽 그 후세인 일가를 학살해버려요. 이게 그 순교라는 개념이 여기서 탄생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시아파하고 이제 이 수니파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럼 시아파가 정통을 지지하는 게를. 그러니까 직계를 지지하는 정통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직계 라인. 직계 라인을 사우디는 수니파의 종주국이에요. 그 메카가 거기 있잖아요. 그쵸. 근데 시아파의 성지는 이란에 있어요. 이란은 이 시아파
순위파를 능가할 수 없으니 시아파 중심의 질서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아파가 많은데 어디냐? 시리아, 아사드 정권.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하고 전쟁하니까 이란이 그때 무지하게 도와줬거든요. 예멘 후티 반군,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도 재미있게 인구의 40%가 시아파예요. 그러니까 이라크 민병대는 이란 편이에요. 그래서 2020년에 이란 혁명 수비대의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술라이마니가 이라크에 가서 이라크에서 죽어요. 미군이 닌자 폭탄으로 죽여요. 자, 이게 이제 그다음에 바레인도 순위파가 많아요. 근데 요 정도인데 시아파가 많아요. 요 정도인데 그러니까 하마스 있죠, 팔레스타인. 네. 하마스는 순위파가 시아파가 아니에요. 근데도 왜 친하냐? 전략적으로 이란이 지원해 주니까 친한 거죠. 그러니까 이란은 이 페르시아 인종이고 시아파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강한 끈끈한 연대로 시아파를 중심으로 말한 나라들 시리아, 후티, 레바논 헤즈볼라, 이라크 민병대 이쪽을 연결하는 저항의 축을 형성을 했어요. 이게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중심으로 중동의 패권에 도전을 하는 거죠. 이란이 왜 무섭냐? 사우디는 또 사우디의 중동의 패권 국가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사우디는 땅도 많고 돈도 많은데 일단 인구가 이란의 3분의 1이에요. 3,200. 이란은 9천만. 이란도 이란이 그 가스 매장량이 세계 2위예요. 석유 매장량은 세계 4위예요. 인구도 많고 자원도 많고 거기다가 땅도 많고. 페르시아 문화에 대한 자부심, 문해력이 굉장히 높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호메이니 혁명으로 신정 국가가 돼서 그렇지 만일에 정상적인 자본주의의 길을 걸었다면 막강한 파워가 될 수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가 지금 핵무장을 시도하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타격을 결정할 수밖에 사활이 걸린 문제였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이 사태의 배경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목표가 핵시설 제거 네. 만 아닌 것 같다는 거. 폭격으로 핵시설만 없애서 핵 능력을 없앤다가 대외적인 발표인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 지금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특징은 가까이에게 넘으면 당신이에요. 왜냐? 중간에 국경을 접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예, 사우디가 있고 요르단이 있고 시리아가 있고 이라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공격하는 전투기 폭격기들이 다 어딘가 영공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들. 누군가 허락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사우디일지도 모르고 요르단은 지금 오히려 이란 방공 미사일을 요격하고 있으니까 친미 국가니까. 이라크는 지금 친미고 이 세 나라 시리아는 지금 무주공산이고 어쨌든 이 나라들의 영공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다음 이란은요. 군인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중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사일을 쏘거든요. 지금 이 전쟁인 거예요. 근데 특징이 뭐냐? 이스라엘 전투기가 떨어진 건 하나도 확인이 안 됐어요. 이란만 주장이에요. 이란이 일방적으로 코피 터지고 있는 거죠. F-35 떨어졌다는 주장은 사실 확인 안 됐다. 예. F-35가 스텔스기인데 떨어지기 쉽겠어요. 두 번째, 지금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뚫렸다 막 이러죠. 그거 잘못 보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작아도 날아오는 미사일 수백 발을 100% 요격한다니 가능할 것 같아요? 100%라는 지금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부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있지만 주요한 원래 전쟁이 나면 안타깝게도 민간인보다는 군시설이 우선이거든요. 그건 완벽하게 방어하고 있어요. 그중에 일부가 타격을 받고 있는 건데 아니 세상에 100% 요격망이 어디 있어요? 미국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거의 막아내고 있고 네. 이란은 무방비로 얻어 터지고 있는 거죠. 이란도 근데 소련 러시아한테 지원받은 항공망 대공 미사일이 되게 훌륭하다고 그렇지 않은가 봐요. 막상 만만치 않은 전력이다 했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략 폭격기 폭격했던 드론으로 그 사건이 동시에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장기간의 작전을 거쳐서 이미 이란 내 거점을 마련해 놨었고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이 오기 전에 네. 전폭기들이 오기 전에 이미 이란의 방공망에 똑같이 우크라이나에 갔던 것처럼 자폭 드론으로 수십 개 수백 개의 목표물을 타격을 했고 군 주요 지휘관들 핵과학자들 이미 침실까지 들어가서 자고 있는데 다 제거라는 표현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모두 이제 살해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게 지금 잘 안 나오는데 네. 우크라이나보다 먼저 시작한 거예요. 더 오래전부터. 준비를 더 오래전 시작한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18개월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모사드면은 더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서로 얼굴이 구별이 안 되는데. 그쵸. 여기는 이란 내에 친이스라엘 인맥을 만들고 안가를 만들고 오랫동안 작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더 오래. 지금도 있을 거예요. 확인이 안 돼. 네. 우크라이나도 왜 18개월이나 걸리냐면 드론 조립하는데 뭐 일주일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저기 오피스텔이니까. 아파트에 앞집에 새로 사람들 이사 오면 좀 이렇게 신경 쓰이죠. 어떤 사람이 그쵸. 왔나. 근데 이사 오자마자 뭐 쿠팡으로 막 박스 싸놓고 이사하기 막 들어가고 의심하네요. 아씨 뭐 이상하다가 그랬죠. 네. 그러려면 친해지려면 한 1년은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뭐 회사원처럼 그럼 의심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라포를 형성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사드는 더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이전에 이미 이란의 핵과학자를 암살한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나탄즈 핵시설도
사이버 테러,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마비시킨 적이 있어요. 이건 아주 오래된 이스라엘의 그 작전이었고 지금 거의 이란은 미안한 얘기지만 무방비 상태. 지금 테라비브나 이런 데 뚫리는 건 이스라엘도 그건 감안했을 거다. 무한정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나 이란의 공격력은 곧 떨어진다. 왜냐? 계속 이스라엘이 무방비인 이란의 방공망을 때려버리고 주요 기지를 때리고 있고. 그러니까 아주 결정적인 말이 나왔잖아요. 이란이 패배를 인정하는. 이란 외무장관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이 추가 공격을 안 하면 자기들도 보복 안 하겠다. 이게 뭔 말이에요? 자기들이 터졌는데 핵시설 다 날아갔고 이란의 참모총장 정기군 사령관, 혁명 수비대 사령관 주요 수장들 다 죽었거든요. 핵과학자. 이란은 군대가 2개예요. 정기군, 혁명 수비대. 혁명 수비대가 더 무서워요. 왜냐? 이란의 신정 체제를 유지하는 정치군인들이거든요. 그쵸. 이 친구들이 저항의 축, 헤즈볼라, 하마스, 예멘 후티, 시리아 아사드, 이라크 여기 다 도와주고 있거든요. 하메네이 신정체제를 유지하는 핵심이 혁명 수비대거든요. 이 혁명 수비대 산하의 사령관은 죽은 적이 있어요. 말씀드렸던 가셈 술라이마니가 2020년 이라크에 가서 민병대들 접촉하다가 거기서 미국의 닌자 폭탄으로 죽었거든요. 근데 총사령관이 죽은 거예요. 일반 국가로 치면 국방장관하고 합참의장이 동시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정보수장들을 죽이고 있고 지금 사실은 뱀으로 치면 뱀 머리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지우겠다 끝까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공격 안 하면 우리 더 이상 보복 안 하겠다. 그 꼴을 내리는 거죠 사실. 왜? 그게 이란의 한계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수십 년 동안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제재에 익숙한 이란 군사력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란은 땅덩어리만 크고 뭔가 강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군사력이 괴멸 상태고 특히 수뇌부들이 다 제거가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협상을 좋아한다. 근데 오히려 때로는 싸움이 더 빠를 때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란으로서는 국제 질서는 냉혹해요. 선악, 누가 잘했네, 뭐 먼저 공격했네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국익 앞에서는. 사실 이스라엘 나쁘죠. 그런 면에서는. 하마스가 나쁜 짓 했지만 어떻게 민간인이 거의 6만 명이 민간인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 여자하고 어린이에요. 지금. 사망한 사람이 부상자만 한 13만 명 돼요. 합쳐 20만 명이에요. 가자지구에서. 그런 걸 떠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생존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인권이나 보편 가치나 이런 걸 뛰어넘는 거죠. 그 관점에서 이란까지 친 거죠. 그러니까 이란은 사실 타협을 했어야죠. 농축 권리를 사실은 포기했어야 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을 하면 농축을 하고 고농축을 하면 핵연료 저장고를 타격을 하면 이게 더티밤이 돼요. 어마어마한 방사능들이 노출이 돼요. 그럼 이스라엘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란 그럼요. 국제 전쟁 범죄가 되죠. 정말로. 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스라엘의 핵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느냐 할 수 있느냐 늦춘 거냐 완전히 제거했느냐 이건 다른 거거든요. 장기간 동안 이란의 핵무장을 막은 건 확실해요. 근데 여기서 이란이 완전히 포기하겠느냐. 이번에 핵무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깊은 지하에 기술은 있으니까 향후에 계속 할지 여기서 그냥 말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번에 전술 전략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모른다. 중장기적인 이야기를 또 북한도 그런 식으로 핵을 개발했으니까 저희 2부에서 이어서 한번 이란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